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현재 당신이 얼마나 가난하든 상관없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과학적 지혜. 부자가 되는 지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수학이나 기하학 같은 정밀 과학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들이 존재하며 이 원칙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돈과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했든 우연히 그렇게 행동했든 말이다. 반면 그 방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 한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동일한 원인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자연의 원칙 아니던가.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부자가 된다. 다음 사실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다. 만일 환경 때문에 부자가 된다면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될 것이다.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모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모두 가난에 시달릴 것이다. 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모두 부를 누리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가난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어떤 도시나 국가를 보더라도 똑같은 환경 속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또 그 두 부류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두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며 사는데도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지 않는가. 이를 보면 부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환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하고 좋은 환경에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살며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다른 한 명은 가난에 허덕이는 사실을 보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의 여부가 부자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능이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남보다 탁월한 재능을 타고났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별다른 재능이 없는데도 결국 부자가 되는 수많은 사람을 떠올려 보라.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이 어느 모로 보나 평균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들보다 대단히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다. 그들은 남들이 못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지녀서 부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다. 바로 특정한 방식을 실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꼭 저축을 하거나 검약한 생활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 극도로 아끼며 검소하게 사는데도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마음껏 돈을 쓰는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직종에 있는 두 사람이 거의 동일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심지어 파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부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부자가 된다면 그리고 같은 원인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곧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은 정밀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지혜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그 특정한 법칙이 너무 어려워서 오로지 소수의 사람들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재능 있는 사람도 머리가 나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또 총명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육체가 강건한 사람도 나약하거나 병든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식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가는 조금 중요하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장사를 하여 크게 성공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수반되며 당신 주변에는 적절한 관계를 맺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어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과 여건의 중요성은 그 정도까지다. 당신이 사는 도시의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당신이 사는 나라의 누군가가 부자라면 당신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정한 직업이나 사업을 선택한다고 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누구나 부유해질 수 있다. 같은 직종에 있다 해도 특정한 법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물론 당신은 스스로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재능을 지녔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에서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할 때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그린란드가 아니라 더운 지역에서 장사가 더 잘 되기 마련이고 연어잡이를 하는 어부라면 연어가 별로 없는 플로리다가 아니라 미국 북서쪽 해안에서 활동해야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한계 요인의 영향을 제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느냐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단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당신과 같은 지역에 살며 똑같은 직업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은 부유한데 당신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반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진 재산이 적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본을 소유한 사람은 더 쉽고 빠르게 부를 늘릴 수 있다. 현재 당신이 얼마나 가난하든 상관없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자본을 소유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이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의 일부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든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이든 친구도 영향력도 자산도 없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말하는 법칙만 따르면 부의 주인이 된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돈이 궁하다면 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잘못된 직업을 갖고 있다면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동네에 살고 있다면 훌륭한 동네로 이사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지금 당신이 있는 장소에서 내가 소개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그 모든 변화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가난함은 시 속에서는 아름답지만 집안에서는 흉하다. 가난함은 맑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생활에서는 비참한 것이다. 서양격언. 신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여 무효화시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부와 생명력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다.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언제나 풍부하게 넘치는 부가 존재한다.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될 기회. 처음에 기회를 빼앗겼다고 해서 또는 다른 이들이 부를 독점한 다음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접근을 막는다고 해서 당신이 영영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어떤 특정 사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길들은 얼마든지 당신을 향해 열려 있다. 제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갑자기 그 공장의 사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곧 공장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예컨대 넓은 농장을 사들인 후에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양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농장을 사들여 그 주인이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가? 하지만 나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방법은 하나다. 즉, 특정한 법칙을 실천하기만 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농장을 소유할 수 있다. 기회의 흐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더 많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부의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누리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부가 존재한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건축 자재만 가지고도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만큼 크고 넓은 저택을 지어줄 수 있다. 또 효율적인 경작만 행해지면 세계 모든 사람이 입을 충분한 양모와 면화, 린넨, 실크를 직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스럽게 먹을 음식을 생산할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의 공급량은 거의 무한하며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급량은 실제로 무한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하나의 물질에서 유래했으며 모든 만물은 그 물질에서 나온다. 새로운 존재와 형태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과거의 형태들은 해체되고 없어진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근본 물질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특정한 형태를 지니지 않은 이 근본 물질의 공급량은 무한하다. 우주 역시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에서 근본 물질이 전부 사용되어 없어지지는 않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만물들 사이의 공간에는 만물의 원재료인 근본 물질이 가득 차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만들어진 것들의 수만 배를 만드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런 후에도 근본 물질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자연에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또는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부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는 부가 무한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의 공급은 언제까지고 계속된다. 근본 물질은 창조적 에너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존재와 형태를 만들어낸다.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필요한 재료가 생성될 것이다. 토양이 피폐해져서 음식이나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면 토양이 새롭게 재생되거나 더 많은 흙이 만들어질 것이다. 인류 사회에 금과 은이 여전히 필요한데 땅속에 묻힌 금과 은을 모두 캐낸 상태라면 자연스레 더 많은 금과 은이 만들어질 것이다. 무형의 존재인 근본 물질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바에 맞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근본 물질은 결코 인간이 좋은 것들을 얻거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언제나 풍부하게 넘치는 부가 존재한다. 한 개인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그가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형의 존재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생각하는 존재다. 그것은 생명력으로 넘치며 언제나 더 커다란 생명력을 향해 나아간다. 보다 많은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생명체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다. 우리가 지능을 높이고 인식의 한계를 확장하고 스스로를 보다 충만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 세상의 만물은 살아있는 무형의 물질에서 기인했으며 그 물질은 보다 충만하게 자신을 발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형태를 만들었다. 우주는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로서 언제나 보다 많은 생명력과 충만한 기능을 향해 나아간다. 자연은 생명체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생명력을 증진시키려는 강력한 동기와 욕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명을 추구하는 모든 존재는 언제나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신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여 무효화시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부와 생명력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정한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형의 근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